안녕하세요. 첫 번째 돼지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에 인연은 아직 남아있을까? 그 사람과 이제 끝일까? 아니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 뽑아주신 거, 여기 Strength, 힘 카드예요. 그냥 이 카드 한 장으로만 여러분이 이미지 골라주신 걸로만 본다면, 글쎄, 아직까지 그 결속력은, 강하게 이어져 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힘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끈기, 이렇게 들쑥날쑥 인생의 굴곡이 있더라도 그 기복을 견디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니까요. 음,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 장만으로 본 거는 아직 인연은 남아있는 것 같다. 자, 그럼 우리 뽑아둔 카드 한 장 한 장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데뷔. 역시 관계가 아직 여전히 얽혀 계시고 있네요. 근데 이게 데빌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좀 관계가 남아 있긴 있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끊어진 건 아니긴 아니더라도 이게 건강하거나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남들이 봤을 때 딱 예쁜 그림? 뭐 이런 식의 그 연결은 아니다. 이 악마가요. 뭔가 이렇게 감정도 되게 강렬하고 막 세고 이게 좀 섹슈얼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음,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게 뭔가 그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내 맘에 너무 쏙 드는 상대에게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신체적인 매력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자꾸 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느낌도 예,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발전되면요. 애착, 뭐 강박관념이라고 하나요?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고 막 소유하고 싶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연결돼 있는 그 감정, 그게 진짜 내 순수한 마음이냐,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유혹, 이런 거에 끌려서 내가 자꾸 이렇게 놓지 못하는 곳이냐? 이런 거 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지금 상대방 마음은 어떨까? 면, 아, 완제 기사가 뒤집어졌죠. 이 상대방 분이요,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이분도 들쭉날쭉 하십니다. 뭐 충동성 느낄 수 있고요. 연락할까 말까, 다시 잡을까 말까 이런 그리고 뭐 불안감 그 속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뭔가 이렇게 걱정, 초조함, 뭐 이런 거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방향성은 조금 부족하신 상황, 예, 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갑자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뚜렷하게 목표를 내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아리송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조금 이렇게 한 발 나가는 척 했다가 다시 막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사람 너무, 막, 그쵸. 속된 말로 환장하게 만드는 네, 그런 행동, 언행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명확한 그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딱 취하고 이 타이밍에는 자를 땐 자르고 이렇게 나아갈 땐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부족하고 동기가 조금 모자라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마음이 막 들들 볶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중이네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멈춤, 잠깐의 휴식, 뭐 우리 사이 관계나 아니면 내 자신,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 에너지, 노력,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내심 있으시고, 뭐, 헌신? 희생? 이런 측면이 있으시죠? 음, 근데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또 빠지면 안 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이제 활활 불타오르다 보니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쏟아서 다시 개선을 해도 괜찮을 만한 관계인가? 그렇게 안정적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전에 먼저 우리 이 문제를 지금 뜯어 고쳐서 빨리 이 흔들리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팁을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이게 잘못된 거라면 과감히 고치지 않고 두고 떠나도 된다. 하지만 이게 내가 노력을 투자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관계, 더 나아가서 뭐 장기적인 미래도 볼 수 있는 확실한 관계다. 예. 그렇다면 이제 네가 뜯어 고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빨리 안정을 찾게 해야겠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아주 궁금해서 제가 이 다음은 우리 왜 이렇게 된 건가?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들여다보려고 해요. 나인 펜타클. 지금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펜타클이 우리의 뭐 결과물, 재물, 단순히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금 상황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의 여부를 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추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뭔가 그 결과물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거나 아니면 상대방 분이거나 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면 두 분 다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이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니라 나의 초점을 맞췄던 과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음, 9개나 지금 펜타클을 모았잖아요. 읽었죠. 그게 오로지 나를 위한 거, 오롯이 나만을 위한 거요. 그러니까 함께 뭐 연인이야.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썸을 타건 짝사랑을 하건 연인이었건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 무언가 이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부부가 되어서 그쵸? 하나의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가정이라는 걸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인 연인, 뭐 만나는 관계, 썸, 짝사랑 이런 관계에서 둘이 같이 뭔가의 그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구축하지 않았어? 아니면 그걸 구축하기도 전에 이제 자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한 거죠. 너무 한쪽이 독립적이었던 거야. 자립심 너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불균형을 느끼셨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기적이었던 거죠. 네. 둘 중 누군가가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한다면 아니면 이제 상대를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면 그쵸? 이 뭔가 아기 때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서 그때는 이제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야 하니까 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것까지는 뭐 괜찮아. 근데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다음 발판이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조금 어느 부분은 양보도 하고 이제 어느 부분은 저 사람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절충도 하고 이러면서 다음 단계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셨다.
너무 내 것만 하려고 했다.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이사들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음, 너무 이제 내 일만 하려고 했다. 내 커리어만 집중을 했다. 뭐, 내 돈을 모으는데 너무, 집착을 해서, 상대에게는 돈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워하는 모습. 그 다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상대와 함께 하려면 나도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울렸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해결책, 명확한 의사소통. 소통을 하십시오. 왕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쵸? 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뭐 호령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왕인데 칼까지 들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직해야 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해도 또릿하게 확실하게. 그렇죠? 이게 감정 같은 거에선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흐름이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감정 우선 살짝 내려놓고 이 현실이 지금 맞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노력과 감정을 쏟아서 뜯어 고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지이냐, 관계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요, 여전히 아직 그 끈이 끊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정적으로 서로 미련 같은 게 조금은 남아 있고요. 뭐 이런 케이스라면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 누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새벽에 생각을 하다 막 멜랑콜리한 기분이 들어서 툭 하고 상대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 그랬을 때 그쪽에서 막 뭐야 이러고 완전 씹는다든가 막 무슨 그쵸? 뭐 욕을 하면서 꺼져 막 이런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뭔가 아직 뭔가가 남아 있어. 여지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확실하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쑥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가 불쑥 연락이 오더라도 내 스탠스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상대는요, 아까 저 카드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막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럴까 말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일관성이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이 잘 풀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있는 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면에서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소통을 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밝혀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더 장기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냐는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쪽은 되게 감정적으로 너를 띄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전할 것이냐, 놓아버릴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돼지분들, 저 데빌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이게 좀 되게 막, 이런 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되게 섹슈얼한 문제가 얽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음,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막 육체적으로는 이게 자꾸 끌리니까, 본능적으로는, 끌리니까 이게 쉽진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늘 마지막에 메시지 카드로 이 우리의 마무리를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언제쯤 그러면 뭐 연락이 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언제쯤이면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뭐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이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카드를 한 장 뽑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 복잡한 상황이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Have faith, 믿으라고, 믿으세요. Divine timing is at play. 이 divine이 신성하다는 소리거든요. 이 신성한 타임에 그것이 꼭 이렇게 플레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아까 여러분 결정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쵸? 내가 믿음을 갖고 이제 내 마음의 중심만 바로 세우면 그쵸? 그 타임은 그 신성한 타이밍은 이제 되게 적절하게 잘 발휘될 것이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란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 그쵸?
혹시 이제 상대방이나 내가 혹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타임, 아니면 뭐 다시, 어, 연계가 되는 타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혹시 운명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된다든지 뭐 그런 타임 보면 next couple weeks예요. 다음 몇 주 안에. 그러니까 몇 주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꼭 몇 주가 아니더라도 빠르단 소리잖아요. 어쨌든 내년 아니고 막 몇 달 후 아니고, 그쵸? 여러분의 지금 입장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계의 키는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끌림,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내 진심, 내 속 감정, 이런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한때잖아요. 그리고 내 관계를 이렇게 어, 되게 밝은 미래로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돼지를 골라주신 분들, 저기 스트렝스처럼요. 이렇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신 거잖아요. 그 나 자신을 믿고 한번 이 관계에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초점을 맞춰서 올바른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지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닭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연은 아직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저기 골라주신 이미지, 네, 저스티스예요. 공정함인 거죠. 네,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그러면 이제 저 카드 한 장만으로 우리의 연이 아직 남아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우선 쟤는 이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중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사달이 나나 이렇게 된 그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앞서서 상대방 분이 뭔가 벌리셨던 사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저지르셨던 어떤 일, 예. 이런 것으로부터 차곡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벌어진 일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 나비 효과라고 하나? 그때 내가 툭 하고 모르고 던졌던, 상대방이 툭 하고 모르고 내뱉었던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연을 계속 뭐 갔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지는 내가 어떻게 공정함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과거 행동에 어떤 책임을 진다, 아닌다의 여부, 네,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우리의 연이 달라질 수 있겠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너무 짧으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카드 이제 하나씩 뽑은 거 뽑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븐 컵스. 현재 지금 여러분들 되게 혼란스러우시죠? 그쵸?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초조하고 막 명확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뭐 그 상대방하고 단절이 돼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 컵이 많잖아요. 어떤 컵에는 뭐 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얀 걸로 뒤집어 씌워 놓는 뭔가 비밀의 무언가도 있고 뭐 그쵸. 보석도 있고 용도 있고 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아니면 상대방 분도 서로 다 우리의 이 다음 결과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닥쳐진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저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에너지가 그래서 확실하게 뭐야? 이 상황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예,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의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시겠죠. 여러분도, 그 상대방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 라는, 그쵸? 거를, 음,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시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복잡하신 상태. 아까 그 앞에 저스티스랑 똑같네. 이 균형을 지금 잘 맞춰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했던지 간에 그거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앞일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보려고 해요. 상대방 분은 지금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걸로 이렇게 들들 볶이고 있나 보면 상대방 분의 속마음. 예, 자기 자기 입장을 되게 고수하려고 하네.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잘못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우리 서로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어, 내 입장은 또 그게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좀 고수하려는, 자기 입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왜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 책임 여부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그건 아니지,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너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래, 뭐, 나도 인정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그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저 컵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상대방 분은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다 내 주변에 지팡이를 둘러쳐 놓고 나한테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지팡이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속이 아니면 머릿속이 그렇게 자애로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뭘 하든 여러분 쪽에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태클이라고 생각한다. 시비라고 생각한다. 네,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벽창호같이 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어. 나의 내면에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자꾸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렇게 감싸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보면은 여러분, 근데 좀, 그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나는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그리고 더 옛날처럼 이렇게 조화로웠으면 좋겠고, 그쵸. 지금 다 저게 우리 결혼의 키워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막 축하도 받고 싶고, 막 이런 열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그 상대방 분과의 그런 유대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별거 없어. 그냥 소꿉놀이 할 때처럼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밥 지어 먹고 소소하게 소박하게 그냥 감정적인 성취감. 뭐 우리가 막 떼돈 벌어가지고 억만장자 되고 막 롤스로이스 끌고요. 막 집에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요. 막 아예 관계없어. 그냥 그 상대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네,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나의 조화된 일상을 꾸리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안정된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 그런 희망 같은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지팡이 10개가 뒤집혔죠. 이 지팡이 10개가, 지금 고양이도 그렇지만, 저 쬐끄만 가방 안에 굳이 저 지팡이 10개를 우겨 넣어서, 그쵸? 무겁잖아요. 이제 버겁고 힘들고, 지금 길을 건너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막 달려와. 그러면 저 지팡이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책임이랑 뭐 기대, 뭐 부담감 이런 게 이제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떨어뜨리려거나 끝까지 어떻게든 쟁취해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그랬어서 되게 피곤하셨던 거예요. 힘드시고. 두 분 다 서로 그러셨을 수 있다. 아니면 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혔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분은 아니면 지금 두 분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너무 버거웠어. 나 저게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야. 지팡이 10개. 그래서 그 무게를 있죠. 예, 지탱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압도감 같은 거에 막 너무 억눌리셔가지고 지금 놓아버린 예,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내 부담감은 해소되었을지언정 우리의 관계는 깔끔하게 뭐 이렇게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도 아니네. 이것도 이제 심적인 문제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뭐 우리 관계에서의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놓았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해소되었지만 그 이제 반대면에 있는 우리의 관계, 구축되어 가던 잘 가던 우리의 사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으셔서 그렇게 되셨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해결책을 한번 볼게요. 킹 완즈야. 그러니까 왕이 지팡이를 가졌죠. 여러분 지금 되게 딱 조치를 내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지팡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뭐 산을 등산을 하다가도 힘들면 옆에 나뭇가지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주워 가지고 이렇게 지탱해서 올라가면 그게 이렇게 힘이 되곤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뭐 새로운 그쵸. 뭐 이렇게 움틀거림 막 이런 거 있죠. 불꽃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이제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이렇게 냉정히 잘 분석을 해서 똑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상황을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드는 왜냐면 우리가 앞에부터 그런 과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앞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틀어졌을지라도 어떻게 잘 풀릴 거야. 뭐 이런 비전 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역경 정도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 용기 있게 한번 한 발을 나서 보세요. 그래서 상대방도 내가 이제 느끼고 내가 지금 정리되었던 이런 생각 같은 거를 공유를 해서 우리 서로 함께 공동의 목표, 그쵸? 예. 이런 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우리 닭분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 관계 깔끔하게 막 무자르듯이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뭐 여러 가지 내 머릿속의 옵션, 막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그쵸. 점점 흐려지고 있고 점점 퇴색 변색되고 막 이런 상태. 근데 여러분이 되게 희망적으로 우리가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반면 상대방 분은 이제 그거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 지팡이 때문일 수 있어요. 저 지팡이가 이제 여러분 두 분에게 다 짐이고 압박감이었을 수 있지만 저 상대방 분이 이제까지 혼자 그렇게 짊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야 이러고 나는 이제 나가 떨어진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만약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분이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셔서 지금 아이쿠야 하고 튕겨나가신 상태라면 여러분 쪽에서 먼저 네, 저 킹 완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쪽이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두 분 다 뭐 이제 그러셨던 상황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결론은 우리가 저 지팡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흐릿하고 저 옵션도 많고 막 균형도 안 맞고 이거를 이렇게 똑띠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상호 뭐라고 할까요? 상호 우리 딱 이제 서로 정하는 거 있잖아요.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 뭐라 그래? 아, 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상호 합의? 네, 상호 합의 하에, 그쵸? 네, 그 하에 이제 서로 조금씩 희생을 하는 걸로, 헌신을 조금씩, 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늘 저희가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상황이니만큼 제가 단순하게 그냥
때, 예, 언제가 좋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타이밍을 알아보는 예, 그런 카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준 그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음, 뭐, 상호 합의하에, 죄송해요. 코가 나와서. 상호 합의하에 그 서로 조금씩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봐라.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상호 합의 포인트, 네, 어느 정도 안에 이게 맞춰서 해결이 되려나, 그쵸? 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맞추려면, 그러면 이제 저 상대방 분이 방어하고 있잖아. 저 마음도 이제 언제쯤 풀리면 좋을지, 저 사람한테 언제쯤 다가가면 좋을지 그것도 봐야겠다, 그죠? 그러면 상대방 분은 이제 언제쯤이면 마음에 조금 빗장이 열리려나, 조금 여유가 생기려나, 아이고, 한번 봅니다. 아이씨, 떨어졌어. 떨어진 거 주워볼게요. 그러면 patience is not time yet. 어이, 뭐야. 좀 기다리래. 참을성 있게. 예, 인내하세요. 지금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 사람이 마음으로, 예, 그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양말 뒤집듯이 뭐 뒤집히겠어요. 그쵸? 조금 상대를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괜찮아지고, 나면, 나는 이제 얼마 안에 요거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 안에 해결 못하면 우리 관계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언제까지가 그래도 가장 어베일러블한, 가능한 상황일까. 그러면, 어? next new moon 이래요. 그 다음 달이 뜨는 그때까지. 그쵸.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당장 오늘 햇님인데 오늘 밤에 달이 뜨잖아요. 아, 이거 너무 짧으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 달이니까 이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고 이제 다음 달도 또 달이 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초승달, 보름달 우리에게는 달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달과 다른 모양의 달이 뜰 때 여러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왔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앞에 저 상대방 분의 그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그 기다림의 끝에 저 사람에게서 이제 어떤 여유의 제 그 제너러스함, 관대함이 이렇게 보이고 난 그쵸? 그 시점으로부터 다음 달이 뜰 때라고 해석을 하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닭을 고르신 분들, 되게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슬프다. 소박한 걸 바랬을 뿐인데 되게 작은 행복이잖아요. 뭐 로또 당첨도 아니고 우리 둘이 막뭐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한 상황이었을 뿐인데 뭔가 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네요. 물질적이셨을 수도 있고 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벅찼을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의 문제, 뭐 나의 장래에 대한 문제, 그냥 단순히 뭐 나의 재정적인 문제, 그쵸? 여러 가지가 뭔가 이제 힘드셨던 상황이다. 상대방 분이 그게 더 압박을 느끼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치우친 그런 면이 있다면 균형을 잡으세요. 저 저스티스가 나온 게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팁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닭을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생쥐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에 인연은 아직 남아있나? 뭐, 아니라면 이제 끝내야 하나? 그쵸? 에 대해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여러분이 뽑아주신 저 끌리는 카드 있잖아요. 저게 칼이 7개. 그리고 저 몽골 구름인가? 예. 저 캐릭터가 이제 5개를 들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뭐지? 서커스 천막? 예, 같은 걸 뒤로 하고 이제 떠나는 등을 돌렸죠? 이제 그런 모습. 저쪽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달아나는 걸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칼은 또 야무지게 챙겨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바쁘게 달아나다가 2개를 떨어뜨렸어. 그럼 이제 뒤를 막 자꾸 흘끔흘끔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쫓아오려나? 내가 가져온 거 이제 들킨 거 아닐까? 이런 거. 그래서 이 카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회피, 그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아니면 속임수. 네, 이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으로 우리의 관계가 아직, 남아있나요? 뭐, 우리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카드 한 장으로는
완전히 끝났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복잡하죠, 지금 상황이. 그것보다 속임수에 대한 부분, 내 비밀 아니면 뭐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명확함, 이런 쪽에 더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카드 하나하나 뽑아보면서 이제 자세하게 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카드를 볼게요. 첫 번째는 텐컵. 어, 우선 이제 컵이 10개, 감정적인 건데 그 감정이 꽉 찼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세요. 가족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4마리가 신나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있죠.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성취감도 느꼈고 분명히 행복도 느꼈고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잠재돼 있어. 희망 같은 게. 그리고 조화도 잘 돼 있고 사랑. 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리딩을 보고 계시고 앞에 우리 저 속임수에 대한 카드도 나왔고 그쵸?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표면 아래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저 지금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내 현재 현실보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내 가능성으로 더 많이 존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는 바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상대방분이 서로. 이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분은 그래서 지금 속으로 어떤 입장이신가? 어떤 스탠스이신가? 왜지? 야, 경계감 갖고 계세요. 아까 지금 내가 속임수 말했는데 좀 찝찝한데. 자, 경계심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자기를 되게 억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좀 이런 느낌? 왜냐고요? 내 자신의 내면에는 나 아닌 다른 이 어린아이가 들어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게 좀 되게 쑥스럽거든. 나 좀 아닌 척하고 다 성장한 어른인 척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막 누구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러지 않게 사회생활 해왔는데 그걸 이제 막 드러내서 보이려니까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뭐 자기 자신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처라든지 어,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부분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안 드러내고 싶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계심 아닌 경계심. 그렇다면 여러분 비밀, 속임수 이쪽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쵸? 저 좀 읽어볼게요, 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죄송해요. 코가 나와서. 오늘 춥네요. 네, 콧물이 줄줄. 자, 여러분은 이게 상대방 분이 자꾸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구니까 그러셨을 수 있어요. 더 명확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직접 실행에도 옮기셨어요. 조치도 취하셨고.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되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 강압적으로. 왜냐면 여러분이 되게 막, 그래서 뭔데 빨리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막, 이렇게 몰아치셨다든지 아니면, 왜냐면 지금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상황 따위 지금 중요하지 않고 빨리 얘기해보라고. 왜 그랬어? 그래서, 뭐 알겠어? 뭐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러지 않았던 거죠. 야, 그러면 이거 계속 지금 봐봐. 읽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연 지금 남아있나요? 라는 타이틀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셨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뭐를 속인다고 느끼셨고, 비밀이 있다고 느끼셨고,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떤 면이 있다고 느끼셨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추궁하셨던 적이 있다. 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저렇게 칼을 들고 오토바이를 막 질주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를 목표를 이렇게 결과물을 원하십니다. 대답, 해결책 이런 거 원하셨을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상대방은 계속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였잖아.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그런 역동적이지 않은 에너지,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 꽉 닫힌 마음, 막 이런 거에서 되게 낭패감 많이 느끼셨어. 네, 느끼셨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시다. 그래서 상대를 떠올리면 그때 답답했던 마음, 어,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었는데 그 액션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한 그런 찜찜함, 이런 게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한번 이유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여사제 카드거든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여사제 대사제 카드거든요. 그쵸? 죄송해요. 대사제 카드면 이게 왜 그렇지? 그 상대방 되게 말 안 했나 봐. 그러니까 확고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게 되게 명확하고 이렇게 상황을 또렷이 드러내야 하는 그런 카드인데, 그쵸? 그런 상황의 부재, 그런 상황을 겪지 못하셨던 거죠. 두 분 다.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못하셨어. 그 이제 오해, 거리감 이런 게 생겼다. 말하지 않는 진실 이런 걸로 관계가 좀 흐려진 느낌. 음, 이렇게, 카드가 이거 내가 이렇게 대놓고 뽑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트러블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그 실책은 조금 상대방 분 쪽에 실책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숨기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진실을 추궁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볼게요. 이제 마지막 카드 보면은 이게 또 여사제, 이건 진짜 여사제네. 여사제거든. 아이, 그런데 맥락이 똑같은 거잖아요. 대사제건, 여사제건, 그쵸? 명확함을 추구하고 이분들 종교적인 쪽에 이탁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네. 영적인 에너지가 발달하셨고요. 이 성숙한 에너지, 그쵸? 이 말하지 않는 진실, 이런 거 진실을 밝혀라. 진실의 종아 울려라. 이런 느낌을 지금 시사하는 카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여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관 믿으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몰라도 상대가 숨기는 것 같고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느껴지는 나의 촉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촉을 믿으시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이 옳지 않나.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깔끔하게 딱 아우 됐어. 그리고 딱 자르시는 방법. 아니면 나 근데 끝날 때 끝나더라도 진짜 이 속을 좀 들여다보거나 끝나야겠다 싶어서 그 상대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내서 내면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결을 볼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두 분 다 말하지 못한 뭔가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느껴지는 감정, 이거를 지금 막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렇다기보다 직면을 해야 되고, 저 여사제, 사제 계속 나왔으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내면을 심도 있게 더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쭉 요약을 해보자면 흐름이 계속 똑같죠. 숨겨진 게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이유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대 쪽에 실책이 있다고 해도 상대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거나 뭔가 표현을 해준 게 딱히 없거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 나는 뭘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쪽에서 갑자기 막 빨리빨리 저렇게 뭐 급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오토바이를 탄 거로 막 그렇게 나를 몰아쳤거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방어적이 되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그러니까 서로 지금 확실하게 서로의 입장을 잘 몰라. 드러나지 않았다. 자꾸 숨겨지는 느낌. 이 상황을 이제 해결하려면 직관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죠. 통찰력 있으셔야 하고요. 진실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
타이밍에 대해서 좀, 예, 그냥 간단하게 보고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은 이제 언제쯤 뭔가가 대충 정리가 되려나. 뭐 해결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이제 직관을 가지고 이거를 딱 단원에서 자르든지 뭐 상대에게 진실을 얻어내려고 하든지 뭐 그래도 이 저쪽에서 저렇게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나아갈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쵸?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이 언제쯤 생기는가. 예. 살짝 이제 허술해지는 부분. 내가 살짝 발을 조금 들이밀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생기려나. 한번 그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네, 그 타이밍 보자. 야, 근데 되게 되게 근데 어머, waste of your time. 낭비하지 말래. 시간 낭비하지 말래. 이게 다 부질없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그냥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냐잖아요. 지금 이 타이틀이. 그래서 굳이, 그쵸? 저런 사람을 뭘 인연을 이어가려고 하냐, 시간 낭비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카드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 멋대로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더니 time is frozen.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이 언제쯤 깔끔하게 해결되나요? 하면은 시간이 얼어붙었대요, 여러분. frozen이죠. 레디꼬고 겨울왕국. 네. 동결 상태. 해결이 그쵸. 이렇게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카드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느껴지는 무언가가 숨기는 것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네, 예, 현명한 판단 하시기를. 이게 이제 뭐 사귀셨던 분들일 수도 있지만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조상신이 도와준 타이밍일 수 있어요. 네. 도망치세요. 일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상대가 이렇게 싹 이렇게 말끔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속내가, 예. 그렇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시선을 돌리시면 이거보다 훨씬 수월한 상대, 네. 뭐 그렇게 막 의문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대 만나실 수 있어요. waste of your time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래. 그래서 생지를 골라주신 분들도 네,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토끼 골라주신 분들, 우리의 인연 아직 남아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나? 그래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처음 끌리는 카드 골라주신 게 나인 펜타클이에요. 저기 펜타클이 우리 결과물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냥 단순히 재물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이제까지 뭐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내가 쌓은 커리어, 성적, 나의 결과물. 이런 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9개가 된다. 굉장히 많이 읽은 거거든요. 10개는 완성, 하나 모자란 게 9개니까 곧 성공을 앞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 거에 이렇게 집중해 계시는 상태. 근데 지금 우리의 카드는 상대와의 연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로 오롯이 이제 집중이 돌아온 상태. 아니면 이제 네가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너에게 집중을 하여라. 뭐 이런 상태. 혹은 여러분이 너무 내 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상태가 어그러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해석이든 간에 다 모든 중심은 지금 나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어머, 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데 불안감, 뭐 죄책감 이런 걸 수 있고요. 흑역사. 나에게 정 털렸겠지? 아,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제 큰일 났다. 나한테 정 털렸다.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이시네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어,
그 오해가 남은 채로 우리 사이가 지금 이렇게 단절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계속 내가 매여 있는 거야. 거기서 난 떠날 수 없어. 그때 그 오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고 풀었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 했어야 됐나? 아닌데, 아, 나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밤에 계속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요. 생각이 이렇게 막 지나치니까 이렇게 막 걱정, 뭐 정서적으로 되게 무거워, 묵묵함 이런 거에 지금 억눌려 계시다. 이거 상대방 분도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자세히 상대와 나의 이제 내면을 좀 살펴보고자 하면 첫 번째 이제 상대방은요, 이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네. 네, 주저주저 하시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있으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좀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물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요. 에너지가 좀 되게 젊어요. 음, 뭐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이 상대방 분이 나이가 더 어리실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면 그냥 포지션상으로 더 젊은 입장, 더 어린 입장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상황에 나한테 정 털렸을 것 같아. 나 좀 생각해보면 되게 흑역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하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진짜 이제 갑자기 뭐 술 한잔 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막 불쑥 올라왔어. 이러면 나가 여러분에게 불쑥 연락을 해서 그때 그런 데 있잖아. 이러면서 뜬금없이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게 되게 막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탐구 막 이런 게 조금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우리 관계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왜냐면 좀 엉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다른 것으로 나의 이 부끄러움이나 나의 이 죄책감이나 나의 이 흑역사 이런 거를 좀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노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다음 이제 내 걸 한번 볼게요. 이제 나의 감정, 여러분의 내면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뭔가 더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십니다. 그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저에는요, 열정 있으시고요. 사랑. 그쵸. 우리 관계의 그 따뜻한 에너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관계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상황이 다시 재회가 되는, 다시 만나게 되는, 다시 썸이 불타오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쾌히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준비 되었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아까 저쪽은 좀 되게 엉뚱한 면이 좀 돋보이고 살짝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젊은 에너지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러니까 저쪽이 애라면 이쪽은 엄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잖아. 그러면 뭔가 좀 보답이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말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보답이 어쨌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쏟아붓기만 하는 거 아닌가, 막 노력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힘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피곤하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상대방 쪽은 좀 이렇게 철없이
이 지금 잠 못 이루고 막 이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밖으로 나가서 좀 다른 부분에서 이걸 덜어볼 내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고 괴로움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안쪽에서 우리 관계를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예. 그래서 그거에서 '아 보답이 안 오는데 힘들다.' 좀 이런 느낌 느끼고 계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서로 둘 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 막 이불킥 막 있을 수 있지만 그 뭔가 둘이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예, 라고 할게요. 네, 이제 다음 카드를 보면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우선 의사소통이 잘못됐죠. 한쪽에서 뭐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데 저쪽에선 저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빡 하고 예, 충돌이 났다. 그쵸?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누군가가 어떤 걸 표현을 했을 때 상대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어 표현된 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엔 둘 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들 여러 날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인을 잘못 읽어서 빵 터뜨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실수나 실책 같은 게 발생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다. 근데 그 진실에 직면을 해서 그거를 다시 바로 뜯어 고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거야. 그쵸?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막 뭣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미적대다가 부끄러워하다가 껄끄러워하다가 이 오해를 풀거나 뭔가 필요한 우리 사이에 그 필요한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 뜯어 고칠 만한 충분한 그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걸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고 여기까지 흘러오셨다.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해결책인데 지팡이가 6개. 근데 이제 뒤집혔죠. 되게 그렇다. 저게 이제 좀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얘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말을 타고 어딘가에 막 개선장구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뒤집혔단 말이죠. 그러면 내 자신, 내 자아가 좀 비대해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외부의 검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지나오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저지먼트도 지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은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망설임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뭐 부끄러움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셨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관계의 발전 기대할 수 없죠. 에,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그럼에도 나는 우리 관계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빨리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조바심을 좀 우선 버리시는 게, 그게 우선 1번인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뭔가가, 아까 왜냐면 저 여왕님도 계속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답이 오지 않아, 막 이런 상실감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즉각적인 무언가 반응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신에 나도 저 상대방도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이제 인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의 그 상황을. 내가 잘못했던 실책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되돌아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뭐라고 할까요? 무너진 우리의 그 연결 구조가 다시 재건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예, 계속 후회와 무언가를 이제 되새김을 거듭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거나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이 회피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두 분 다 서로.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말하면 그거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제 미적미적거리다가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와서 우리 관계가 다시 어, 재건됐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왔던 행동이 지금 이런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회를 바라신다면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그 두려움도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저 상대방분도 예,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런 후에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마지막 카드는 네, 이제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리딩이 리딩이니만큼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뭐 안다고 한들 뭐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밍 카드를 뽑아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심적으로든 뭐 예, 그쵸? 뭐로든 이렇게 예, 잠 못 이루는 나날들 이런 거 상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연결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이제 미련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내 자신이 정리가 되려면 상대도 정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나면 좀 괜찮아질까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왔지 뭐예요. Sometime in the future. 야, 이 카드 맵다. 미래 언젠가. 야, 정해지지도 않았어. 이게 카드가요, 뭐, 딱 정확하게 몇 달 이렇게 나오는 카드도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뭐 몇 주 후, 아니면 뭐 몇 달 후 이렇게 얘가 꼭 찝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굳이 찝어지지도 않는 미래를 얘기할 건 뭐란 말이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혹시라도, 그쵸?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재회를 하게 된다, 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가능성은 있나?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쯤 그게 벌어질 것인가? 뭐 만나지 않더라도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된다든지 상대에게서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렇게 제3자에게서 제3자에게서 스쳐가면서 상대의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뭐 그쵸?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러 보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네. 이 몇 월이라고 딱 찝어준다니까요. 6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안에 뭔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 6월이면 뭐 거의 1년이잖아요. 뭐 1년 안에 상대방 뭐 연락 옵니다.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예,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년 후면 12월이에요. 6월이면 6개월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넉넉 잡아서 아무거나 카드를 뽑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카드가 그냥 나오고 싶으니까 이 에너지가 느껴져서 얘가 뿅 하고 예, 튀어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6월 한번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런 뭐 흑역사 이불킥 같은 이런 예, 그런 뭔가 이제 마음에 그런 잔여물이 잊혀지는 거는 저 미래 언젠가이겠지만 상대의 소식을 오며 가며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6월 안에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 아닐지 여부가 갈리게 되겠죠. 이 타로라는 게요, 여러분. 사주팔자는 그렇잖아요. 뭐 1월부터 12월까지 너의 뭐 한 해 운세, 너의 뭐 미래까지 뭐 몇 세에는 뭘 하고 이런 걸 보는데 타로는 진짜 그 당시의 즉각적인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제가 궁금해서 이걸로 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내가 봤던
결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진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또 그 사람과의 지금의 위치에서 또 타로를 보면 그 상태의 에너지를 읽어주기 때문에 또 다음 방향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결과가 바뀌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가장 강렬하게 내뿜는 에너지를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렇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억을 정리하는 데는 먼 미래 언젠가이겠지만 6월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끼임새가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토끼를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